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이걸 농업인 투자법이라는 말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이 되면 추가로 농지를 구입할 때 혜택이 좀 있고, 농지 전용할 때 혜택 감면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정부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원에 가입을 해서 약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한다, 그런 얘기고, 농지를 구입한 후에는 농사 열심히 지어라. 예. 이런 자료들을 챙기면서 농사 열심히 지어라, 그 얘기예요. 자, 농지원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농지원부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라 그러는 것은 일종의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등본하고 똑같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다고 농업인이 아니야. 그거는 아기를 낳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호적에 올라가고 주민등록에 올라가듯이 가서 신고를 해야, 농지원부를 신청을 해야, 거주지 시구면에 신청을 해야 농지원부라는 게 작성이 돼요. 그래야 모든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셔라. 이거는 신청은 등기 완료에 바로 가능하지만 실제는 농번기에 이랬는데 농번기 어려워. 농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농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만 받아준다. 그 다음에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 무조건 거주지 시구면에서 등록과 관리를 해요. 그런데 소재지에서 농사를 누가 짓는지는 소재지에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자경증명이라고 있는데 이건 소재지에서, 토지 소재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발급받아서 여기다 갖다 신청을 하면 좀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는 가급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취득세 뭐 이런 거 할 때 농가 확인, 농업인 확인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라고 이렇게 제가 이건 부천시에서 쓰는 거를 올렸는데 이건 전국에 다 달라요.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다 다르니까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가 있다. 그럼 농지원부 양식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농업인에 대한 이 농가 경영주에 대한 게 이렇게 인적사항이 있고 작성 확인하는 게 있고 변동사항 기록하는 게 있고, 여기는 주민등록세대원이 다 기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주민등록세대원이 기재가 되고 농지 소유를 한 비동거 가족도 기재가 됐었는데 요새는 이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하던 거고.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요거는 소유 농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소유 농지가 어디에 있고 임차인은 누구고 주재 배작말은 누가 있고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임차 농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고 내가 언제까지 무슨 작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표가 있고 이게 농지원부의 전체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농업인에 대한 입증을 해주는 서류가 농업경영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아까 농지원부라는 것은 농지법에서 농업인을 입증해주는 서류가 아니에요. 농지관리부서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 비치하는 서류예요. 근데 그동안에 농업인을 입증해주는 서류가, 증명해주는 서류가 없어서 그거 서류로다가 썼었는데 2009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서 지금은 이것이 이제 하는 거니까 꼭 두 가지를 다 하셔라. 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그 서류예요. 장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농 이력이냐 뭐냐 해서 아까 거보다 농가주에 대한 현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농지원부보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경영주 외에 농업인이라는 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도 농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배우자나 이런 사람은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종사자, 이거는 뭐예요? 예, 가족들이에요. 그냥 일반 가족. 주민등록 세대별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 세대별 중에 농가주 말고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안 짓는 가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현황이 이렇게 쭉, 내가 농사 짓는 현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농지 소유주 현황이 나와요. 자, 여기 아까 농지원부에서는 자가 소유와 임차 농지가 구분됐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농사를 짓는 것은 자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임차 농지나 뭐나 섞어서 막 들어가요. 여기는 농사를 짓는 거는 다 들어간다. 대신 농사를 안 짓는 건 안 들어간답니다. 안 들어간다. 아까 소유농지, 농지원부에서는 소유농지는 다 들어가고 누가 짓느냐까지 됐는데 여기서는 농사를 짓는 것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직불금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 현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이. 그 다음에 생산한 거를 어떻게 유통했느냐, 예,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추정소득, 소득, 농업의 소득, 농업소득, 농업의 소득. 그 다음에 자산이 너 얼마나 되느냐, 부채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업경제는 농가에 대한 현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직불금을 타고 뭐를 하려고 하면 향후에는 농업경제 등록은 내가 작물이 바뀌고 못하면 해마다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작물이 들어가는데 이 작물명, 농지 면적, 그다음에 재배 면적, 품목, 이게 들어가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농지에 500평 콩을 심고 500평 옥수수를 심는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작목이 또 바뀌면 또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해마다 하는 게 맞는데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지어요. 그럼 거의 해마다 변동이 없어. 그렇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줘야 돼요. 똑같더라도. 예, 그래서 농업경채 등록은 그거를 3년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된다. 예, 쌀소득직불제는 지금 농업기본소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농업경채 등록할 적에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보시라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에 가입을 해라. 지역 단위 농협에 가입을 하라예요. 지역 단위 농협에. 그래서 이 지역 단위 농협에 가입을 왜 해라 그러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혜택도 있고 특히 조합원이 되면 이렇게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되고 나서 크게 혜택이 없는데 가급적 이런 데 하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또 일정 부분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인 자격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농지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를 쭉 하시면서 가지고 있고 특히 제촌 작용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 이제 뒤에서 제촌 작용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저는 농지는 장기 보유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세나 감면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좀 억제는 하라고 그러지만 처분할 때 리모델링이나 개발도 고려해라 그런 얘기예요. 화장을 하거나 몸값을 높이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해야지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하셔라. 조금 전에 조합원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농업인이래야 됐어요. 농업인 그러면 아까 토지 소유자는 농업인이다? 예, 아닙니다. 그건 땅임자. 농업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제에 등록이 된 사람.
예, 이 사람만 농업인이에요. 그다음에 주소지나 토지 소재지 관할 단위 농협에 지역 농협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농협은.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주소지 대도시의 농협에 가입을 하는 것이 수익이 조금 높으니까 그쪽으로 하셔라 그런 얘기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금 제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각 지역 농협별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는 보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사이. 그다음에 서울은 대부분 지금 현재 2,500만 원 정도 첫 출자금이. 그다음에 시골 단위로 가면 100에서부터 한 500만 원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합별로 조금 다르니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출자금이라고 있는데 이 출자금이 회사로 말하면 주식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조합들은 지역 농협 하나하나가 조합입니다. 저 회사예요. 각 회사예요. 각각의 회사예요. 그래서 1,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각각의 회사이고, 여기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년 한 4% 정도, 지금 5%라는데 4% 아래 위로다가 지금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현금 배당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사업을 잘했으면 그 사업준비금이라는 걸 주고, 또 기타 환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를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또 이용고 배당이라는 것까지 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 농협들은 대략 10%에서 한 2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출자금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상가 투자 얼마 갖고 하세요? 4%, 5% 갖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조합원 투자는 이왕이면 그 출자금을 받은 것, 출자금 배당 받은 것을 재출자해서 계속 하시고, 또 적금 붙듯이 월 한 10만 원씩이라도 계속해서 출자를 이렇게 하다 나면 종신보험 같이 이렇게 나중에 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2016년도에 이제 투자한 분인데 정기예금을 2억을 넣고 있었던 분이에요. 예, 2억을 넣고 있었던 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2%가 조금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억은 그냥 그렇게 놔두고 급하면 쓰시고 1억만 조합에 출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 해에 출자금 배당이 4.8%, 사업준비금 환원사업 뭐 해가지고 한 이때 당시에 아마 첫 해가 16년도니까 17년도에 저거가 한 28%, 18년도에가 한 14%인가 그렇게 됐고, 하여튼 굉장히 높은 그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에 대한 건 농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경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다. 이거는 땅임자거나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일 뿐이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나 여기에 등록을 해야 내가 그날부터 농업인이라는 것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농업인이라고 누구한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됐으면 그 다음에 약간의 수입을 좀 보기 위해서 또는 친목을 다지고 나도 어떤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누리면서 내가 농지 투자에 대한 기본 상식도 배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농지 투자를 자꾸 농업인 투자를 하라 그래요. 기본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아파트 투자, 아파트를 갖고 계시죠? 집은 갖고 계시죠? 자, 집을 가지고 있을 때와 전혀 안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있을 때 집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까?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전세를 살든 집을 갖든 내가 나와서 살아보면서 집이 있어야 되겠구나. 집은 이렇게 불려나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듯이
농업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이 되는 농지는 어떤 데에 하는 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데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뭐를 했을 적에 또는 이런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왔을 적에 쑥쑥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농업인을 먼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농지에 대한 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딱 시간 맞추느니 이걸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들은 기존 농지로 농업인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상속받아서 갖고 있던 시골 농지 좋습니다. 구입해서 방치하고 있던 농지 좋습니다. 주말철 영농으로 소규모 농지 갖고 있던 거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30제곱미터 시설로 만들면 이게 농업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로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임차농으로 해서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신규로 농업인을 할 때는 큰 돈 들이지 말고 조금 한 5천만 원 미만대 이런 걸로 해서 신규 농지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돈 되는 농지를 직접 한 3억 원대 이상 2, 3억 원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때는 돈 되는 농지를 직접 하면서 만들어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농업인 만들기 투자는 일단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작물을 심고 나서 바로